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인 법안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수사 대상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 과정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특검이 자동 임명돼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을 거부한 건 당연하다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폭발 직전 임계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최 부총리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한 채 2주 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2달간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가 의결하면 바로 진행해야 하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세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최 부총리를 탄핵 소추하자는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한 번만 더 참자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이 마무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연거푸 탄핵을 기각 결정한 점도 부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끝내 고수한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이 추진한 탄핵 소추는 30개를 넘깁니다. 다만 민주당은 언제가 됐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뒤 최 부총리가 대통령 대신 행사했던 권한의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고철을 녹인 쇳물 찌꺼기가 담긴 곳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입사 1년 6개월 된 계약직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6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현대제철 포항 1공장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쇳물 찌꺼기를 받는 용기인 포트 안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직원은 찌꺼기 제거 작업을 돕던 중 균형을 잃고 15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전기로 고철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쇳물을 따른 후 남은 찌꺼기를 담아놓은 용기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빠진 겁니다. 직원이 떨어진 용기 안은 100도씨 이상의 고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워낙 뜨거운 용기라서 거기에 빠지면은 몸이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온도가 되겠죠. 사고를 당한 직원은 1996년생 29살로 입사한 지 1년 6개월 된 계약직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원래 포항 2공장에서 일하다가 2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최근 1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해야 될 철강업종의 업무를 계약직 형태로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는 인턴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 숙련된 업무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는 게 가장 사고의 원인으로. 경찰은 인턴 직원이 해당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사고 발생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고 경위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풋살장에서 놀던 11살 아이가 쓰러진 골대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풋살장의 철제 골대가 앞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경기장 출입문에는 빨간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이 풋살장에서 11살 남자 어린이가 골대에 깔리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래 친구와 공놀이를 하던 중 골대 그물망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복된 풋살장 골대는 별다른 고정장치가 없어 작은 반동에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풋살장은 14세 미만은 이용이 제한된 예약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장 틈으로 손을 넣으면 누구나 출입 버튼을 눌러 입장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아이들이 같은 방법으로 경기장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어디 그 손 이렇게 되니만 글로 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해당 풋살장은 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어 평소에도 어린 학생들의 출입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6학년 자매가 손 넣어서 이렇게 딴다는 거야. 손 넣어서 하고 이러는 거지 뭘. 사고가 난 풋살장 관리는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맡고 있습니다. CCTV로 무단 출입 여부를 감시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관리사업소에선 아이들의 출입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인력도 한정돼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보이면은 이제 나가라, 얼른 문 닫고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세종시는 체육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출입 장치 보강과 골대 고정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종시 관리사업소의 시설 관리 규정 준수 여부와 과실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오늘 낮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68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큰 불길이 잡히는 데만 7시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산 전체를 휘감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는 새빨간 불길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갈퀴로 낙엽에 붙은 불을 흙으로 덮어 끕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이 오전 11시 40분을 기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반에 대응 2단계로 높였고 불줄기는 한때 4.7km까지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헬기 29대, 차량 55대, 인력 65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이 분 데다 산세가 험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화에 나선 지 6시간 40분이 넘어서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지역 주민이 농산물을 태우다 산으로 불길이 번진 걸로 추정됩니다. 신고 내용을 봤을 때는 산 아래 폐농산물 같은 거를 소각하다가 이렇게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됩니다. 청도군은 산불 발생 이후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운문면 주민 2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불 영향을 받은 면적은 축구장 68개에 달하는 48.3헥타르에 달합니다. 부산 가덕도 구곡산에서도 오늘 오후 산불이나 산림 2만 제곱미터 넘게 태우는 등 오늘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10건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이륙 직전 불이나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유력한 원인이 보조 배터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발화 추정 지점에서 발견된 보조 배터리 잔해에서 녹아내린 흔적이 확인된 겁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불타는 여객기에서 176명이 급하게 탈출했던 에어부산 화재 사고. 당시 소화물 선반에서 최초로 불꽃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해당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여객기 좌측 30여 위 선반에서 최초로 불이 시작됐고 인근 바닥에선 시커멓게 타버린 보조 배터리가 발견됐습니다. 보조 배터리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다른 거에서는 그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저희도 받아가지고 보조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과수는 보조 배터리 잔해에서 녹아내린 흔적이 확인됐다면서 배터리 내부 합선이 발생해 불이 났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터리가 아닌 항공기 내부 시설 등 다른 곳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조 배터리 훼손 정도가 심해 구체적인 발화 이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반에 적재를 하면서 충격이 가해졌다든가 사용을 워낙 오래 해서 분리막이 부풀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충전 보호 회로가 고장이 난다든가. 현재로선 배터리 소유자나 제조사 확인이 안 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조 배터리에서 원인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죄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과수와 똑같이 결론이 나오면 지금 단계에서 그냥 수사 종결입니다. 사고조사위는 화재 당시 에어부산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